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학교 시험에 증명 문제로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인 점의 좌표. 오케이?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인 점의 좌표.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네요. 아예 불을 다 끄자고? 오늘은 밖에가 좀 어두컴컴한걸? 자, 봅시다. 봐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거리의 최소값을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P 더하기 BP 요 녀석의 최소값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또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AP 더하기 BP 이렇게 최소값으로 나오는 녀석은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프. 얘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값으로 나오는 이 녀석은 사실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 녀석을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문제예요.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X축 위의 점 P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렇게 X축 위의 점 P. 우리는 미지수를 많이 쓰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럼 미지수를 최대한 조금 써야 되는데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난 요 점 P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0. X축 위에 있는 모든 Y 좌표는 0인 거니까.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야 여기 A가 있었어. 여기 X, Y라고 잡시다. X, 0이라고 잡자. 이렇게 최소값을 A 그때 점 P의 좌표를 B, 0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AP의 제곱은 여기부터 요거까지 거리의 제곱인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맞니? BP의 제곱은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거리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정리 좀 합시다.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1일 거고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5가 되는데 얘하고 얘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6 요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중이에요. 결국 너희가 앞에서 많이 했었던 거 아니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맞죠? 2로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6이 있을 거고요. 뭐가 필요해? 절반의 제곱.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빼기 4가 얘를 만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2에 x-2의 제곱 더하기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 18을 갖게 된다. 요거 아직 모르는 사람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 들어. 알았어? 아직 얘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선생님 저 사실 중간고사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설명 들어. 알았지? 자, 요렇게 해서 x가 얼마일 때 그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는 18인 거고 얘가 2인 거죠. 얘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 노말인데 이번에는 여기 얘 지금 뭐가 없는 거니? 전피의 좌표가 없잖아. 그럼 전피의 좌표가 없잖아. 그럼 전피의 좌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내가 뭐라고 놓으면 돼? 그냥 뭐 A, B라고 놓지 뭐 이렇게. 맞니? 그럼 A, B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지? A-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 BP는요. BP의 제곱은 요거부터 요거까지 거리의 제곱인 거니까 A-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 2A? 2B? 4B네, 4B. 4B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녀석을 더해보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4B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2A의 제곱 그냥 A가 있는 녀석끼리 없는 녀석은 없는 녀석끼리 좀 묶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더하기 2로 묶어내면 B의 제곱 더하기 2B가 될 거고 플러스 18하고 해서 4를 더해서 2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나는 이 녀석이 최소값이었으면 좋겠어.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얘가 최소이고 얘가 최소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최소이려면 얼마가 필요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9. 마이너스 9가 얘를 만나니까 마이너스 18. 됐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얘를 만나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2에 A-3의 제곱 더하기 2에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우리는 A가 3, B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얘하고 얘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전피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그냥 더한 거야.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니? 얘를 몰라서? 아니지. 얘를 못 구해서. 중간고사 범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빨리 찾아와서 나한테 설명을 듣든지 조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영상 올려놨으니까 중간고사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시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거리의 최소값의 실생활의 활용. 여기 파트는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풀어갖고 오시죠. 어차피 얘 앞쪽에서 했었던 거의 연속인 거야. 그렇지? 수직선 위의 내분점과 외분점. 드디어 내분점, 외분점이 들어갔네요.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중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은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수능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언제까지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지? 자, 일단 내분점. 야,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설명하자. 저 내자를 저 내자는 이것이 그 안쪽
바깥쪽 그 요즘에는 애들이 내복을 안 입어서 그지? 너 이 내복 입냐 한영아 겨울에? 그치? 내복 안 입잖아. 야, 내복이 뭐냐? 안에 입는 옷. 그러니까 내자라는 저 내자가 안내자야 안내자. 안내자 안에 있는 거. 그럼 저 분자는 뭐겠니? 저 분자가 나눌 분자야. 오케이? 저 점은 그냥 점점자야. 점. 너희가 알고 있는 점자. 그냥 점. 그러니까 이 내분점이라는 건 어떤 선분이 있으면 그 선분을 나누는 그 선분 안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점 A가 여기 존재하고 얘가 1이라고 치자. 이렇게 수직선에 이렇게. 점 B가 있는데 얘가 6이라고 치자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분점이라는 건 A하고 B를 내분하는 어떤 점이라는 건 이 선분 AB 안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안쪽에.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인 거야. 안쪽에 있는 점. 그 외분점은 이 AB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바깥쪽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외분점이라 부르는 거겠지? 맞니? 그러면 만약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요 지금 AB가 지금 몇 대 몇이? 길이가 총 얼마야? A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5잖아. 근데 만약에 이 AB, 저 AB를, 선분의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C의 좌표. 이걸 물어봤다 치자고.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C. 오케이? 그러면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점 C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을 내가 C라고 그렇게 잡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점 C라는 녀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온 거잖아. 그지? 그 녀석을 2대 몇으로? 3으로 내분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총 5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끈이 있어. 끈이 5cm짜리 끈이 있는데 내가 얘를 2대 3으로 이렇게 탁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일단 얘를 5등분으로 나누는 거야. 몇 등분 나눠? 정확하게 5등분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이게 5등분으로 나눠. 그 다음에 그 5개 중에 2개를 요 녀석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3개를 요 녀석부터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놓으면 점 C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점 C라는 녀석의 위치를 찾을 때 나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2대 3이니까 총 5등분 한 다음에 그 5등분 중에 2개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더해서 C를 표현해도 되고, 맞아? 여기서부터는 그 5등분 한 녀석을 3번 빼서 C를 표현해도 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1부터 6까지 총 길이가 5니까 내가 5등분 하면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한 칸의 길이 얼마야? 한 칸의 길이 얼마야? 야, 5를 5로 나누면 한 칸의 길이가 얼마냐? 지성이 얼마야? 아, 저러니까 수업 시간에 5라는 길이의 끈이 있는데 걔를 내가 5등분하면 한 칸의 길이가 얼마냐고. 한 칸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요 녀석 하나하나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난 요 녀석의 좌표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1에다가 1 두 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걸? 3인 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난 요 녀석의 점 C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점 C의 좌표는 A라는 녀석의 좌표 더하기 B에서 A를 빼면, 그지? B에서 A를 빼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오는데 걔를 2대 3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2 더하기 5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를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A라는 녀석은 1이었고 B부터 A까지의 거리가 5니까 6 빼기 1에서 5니까 걔를 5로 나누면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내가 몇 배에서 2배에서 C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얼마? 3. 점 C의 좌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점 C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지 원래는. 맞지? 점 C의 좌표가 구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어떤 녀석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좌표평면 위에서 하고 싶은 거야. 좌표평면 위에서. 오케이? 그럼 좌표평면 위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한 설명은 방학 때 우리가 다 했었으니까. 잘 봐요. 내가 여기 점 A가 있는데 점 A가 2,1에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점 B가 있는데 점 B가 3, 4, 5, 5, 1, 2, 3, 4, 5, 6, 7, 5,7이었다 치자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이게 조금 숫자를 약간 더 바꿔야 되겠다. 3이잖아. 이거 5,8로 바꾸자. 5,8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AB가 있는데 이 AB를 내가 1대 2로 내분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 1대 2로 내분하고 싶다고. 1대 2. 몇 대면? 1대 2로 내분하고 싶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까먹었어. 수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그 문제를 틀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돼, 수학은. 특히나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어렵지만 돌아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공식을 안 쓰고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생각이야. 공식을 안 쓰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생각인 거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녀석의 좌표 구한 다음에 이거 길이 구하고 이거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내가 이 녀석을 표현했었던 녀석이 점과 점 사이 거리였던 거잖아. 기억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가 지금 얘가 5니까 5, 얘가 8이니까 얘가 2니까 이거 미쳤네. 5, 그죠? 얘가 2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요 녀석의 좌표가 5,2거든. 요 점은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요 녀석에서 이렇게 수순의 발을 딱 내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일까 아닐까? 닮음이죠. 닮음이지. 그러면 요 녀석이 1대 2면 전체 큰 입장에서는 1대 3이 될 거고 맞아? 그러면 얘도 1대 3이 되는 걸걸? 맞지? 그러면 얘가 1대 3이라는 얘기는 1대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됐잖아. 그럼 얘가. 그럼 요 녀석의 x좌표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너희가. 왜? 수직선에서 1대 2로 나누는 점인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이지. 그지? 3이지? 걔를 내가 3등분하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인 거죠. 됐지? 자, 다시 이번에 여기서 내가 요렇게 수선을 그었다 치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겠지. 수선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은 닮음일까 아닐까? 닮음이지. 닮음이니까 그러면 2대 3이네. 맞니? 그러면 2대 3인가?
그럼 얘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 2겠네? 맞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얘하고 얘도 2대 3이겠네? 그럼 얘가 2대 1이겠네? 맞니? 그러면 결국 얘가 2대 1인 거니까 난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체 길이를 2대 1, 총 3등분해서 여기다가 한 칸을 더하든지 여기서 두 칸을 빼서 구하면 되는 거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6이지? 3으로 나누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지? 2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2겠네?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면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지? y 좌표는 여기 좌표는 5,4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 요 녀석의 좌표는 x 값은 3이고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얼마로 구할 수 있다? 5,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뭐야? 미쳤네. 3,4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런데 지금부터 공식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 좀 시간이 아깝잖니. 그잖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요 녀석이 논리적으로 표현됐을 때 요 녀석을 x, x1, y1 얘를 x2, y2라고 놓고 그 녀석을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요 a라는 녀석을 내가 x1, y1이라고 부르고 점 b라는 녀석을 x2, y2라고 불렀을 때 a, b를, 성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AB,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AB를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부터 N만큼, B에서부터 N만큼 떨어진 거야. 뭐라고? A부터 N만큼, B부터 N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M 대 N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M 대 N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준혁아 정신 차려. 준혁 정신 차려.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가 전 P가 된다는 얘기고 요 녀석의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을 이렇게 적어 이렇게. M 플러스 N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니까 X, 여기 있는 X값하고 여기 있는 X값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X1, X2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을 여기다 적을 때는 이렇게 자리 바꿔서 적으면 돼. 오케이? 원래 X1, X2 있었던 걸 적을 때는 이렇게 자리 바꿔서 적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멀리 있는 녀석을 적어주시면 돼요. 멀리 있는 녀석을. 그럼 여기에 얼마를 적게 되는 걸 거고 여기에 X2를 적게 되는 거고 여기에 X1을 적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Y2를 하게 될 거고 얘가 Y1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얘가 1대 2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X좌표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를 만들어 놓고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2, 5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2, 5 맞아? 2, 5 그 녀석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5, 2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Y좌표는 2, 8이었잖아. 그지? 그럼 그 녀석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 8, 2 이렇게 적으시면 끝난다고요. 그럼 얘가 얼마야? 3분의 9, 3분의 12 그래서 3,4 이렇게 구하는 게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안 어렵죠? 공식을 외워놓으면. 공식을 안 외우시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분점이 있잖아. 그 외분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분점은 그냥 여기만 마이너스를 바꾸면 돼. 외분점은 여기만 마이너스를 바꾸면 돼. 내분점일 때는 M 대 N이면 M 플러스 N이 되는 거겠지만 외분점일 때는 M 마이너스 N이라고 놓고 그냥 걔는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걔가 공식인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외분점에서 너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 어떤 녀석이 있냐면
A 대 B를 1대 2로 외분하는 녀석과 A 대 B를 2대 1로 외분하는 녀석은 서로 달라. 봐봐. 얘가 A고요. 얘가 B인데 A하고 B를 1대 2로 외분하겠대. 뭐? 얘를 1대 2로 외분하겠대. 얘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P를 구하고 싶은 거야. 1대 2로 외분하는 점 P.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요 점 P라는 녀석은, 이 점 P라는 녀석은 A부터는 1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되고 B라는 녀석부터는 2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돼. 길이 B로 따졌을 때.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외분점이니까 일단 외분점이니까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이쪽에 존재하든지 이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맞아? 요 외분점이라는 녀석은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니까 이 바깥쪽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외분인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A부터는 1만큼의 거리에 B부터는 2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점 P는 여기 어디에 있어야 돼? 1번, 2번. 점 P의 위치는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준혁아. 점 P가 A부터는 1만큼의 거리에 B부터는 2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럼 점 P는 1번 쪽에 있어야 돼, 2번 쪽에 있어야 돼.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생각해봐 빨리. 응? 야, 찍어도 50%야. 1번에 있어야지 당연히. 그지? 왜? 점 P라는 녀석은 A로부터는 1만큼의 거리에 B로부터는 2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점 P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에 더 가깝니? B에 더 가깝잖아. 그럼 1대 2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를 1대 2로 외분인데 얘가 얘보다 지금 더 작지? 얘가 얘보다 더 작지? 그러면 자기 뒤로 뛰었다가 다시 2까지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1대 2니까 1대 2, 1대 2 이렇게 되는 점 P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점 P를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근데 얘가 점 A고 얘가 점 B라고 치자고. 근데 이번에는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P를 구해달래. 2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점 P라는 녀석은 A로부터는 2만큼의 거리에 B로부터는 1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니? 맞아? 그러면 점 P는 1번, 2번 어디에 있어야 돼, 지성아? 2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점 P는 A로부터 더 먼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2대 1 해서 여기 점 P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요 점 P를 구할 때 우리는 외분점 공식을 쓰면 돼. 아 근데 젠장 외분점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뭐 풀어야 돼?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얘하고 얘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고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 줄 알아. 근데 내가 얘가 궁금해. 근데 얘가 2대 1이래. 2대 1이래.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1 아니니? 맞아? 그러면 점 P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점 B의 입장에서 보면 태원아 점 B의 입장에서 보면 점 B는 AP의 중점이야. 중점은 1대1 내분점인 거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분점 공식을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맞지? 왜? 외분점 문제는 내분점 문제로 바꿔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P가 있다 치자고 이렇게 치자고.
그리고 여기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점 P는 A로부터는 이만큼의 거리에 B로부터는 3만큼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2대 3 2대 3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2면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지? 1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점 P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점 A는 점 B하고 점 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점 A의 입장에서 보면 내분점 문제로 바꿔서도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문제 풀러 넘어갑시다. 갔다 와. 이게 야, 좀 수업할 때 좀 호응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수업할 때 나 혼자 앞에서 이러면 나도 재미없고 너희도 재미없고 너무 재미없잖아. 태원아, 알았지? 그러면 더 졸려. 내가 이렇게 중간에 툭 물어보면 안 듣고 있다가 대답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지, 성민아? 알았지? 자, 봅시다. 문제 풀러 넘어가자. 자, 이 문제 봅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문 좀 닫아줄래? 뒤에.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잖아. 얘 모든 길이가 다 똑같대. 점 P는, AB래 점 P는 AB. 요 녀석을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2대 3 외분점이니까 A로부터 2만큼, B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2고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3이야. 그러면 P는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맞네요. 그래서 너는 맞았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점 Q는 PB를 1대 2로 했는데 P하고 B가 여기 있고요. Q는 어디 있어? Q는 여기 있대. 그래서 점 Q는 PB를 1대 2로. 그러면 Q는 PB의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점. P로부터 1만큼, B로부터 2만큼. P로부터 1만큼, B로부터 2만큼. 맞아, 틀려? 맞았죠. 그래서 너도 맞았어. 자,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점 R은 성분 AB를 2대 1로. 점 R은 여기 있고요. AB는 여기 있어요. 얘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래. 그러면 A로부터 2만큼의 거리에 B로부터 1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얘기잖아. A로부터 2만큼의 거리에 B로부터 1만큼의 거리에. 얘도 맞았네. 그죠? 맞았어요. 자, 점 S는 AQ를 3대 4로 외분한 점이래. A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로부터 3만큼의 거리에 Q로부터 4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얘기잖아. A로부터 3만큼의 거리에 Q로부터 4만큼의 거리에. 맞아? 얘도 맞았네요. 오케이? 다 맞았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어디가? 누군데? 할머니? 할머니가 왜? 모르지, 안 받았으니까. 자, 윤석은 너희가 문제 풀어보고. 자, 좌표 평면위에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지? 자, 봅시다. 두 점 A, B에 대해 성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그러니까 AB를 그냥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이랬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있고 B라는 녀석이 7,8이 있었으니까 너희 그냥 이렇게 하면 돼.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이지. 그러면 A 밑에 2를 B 밑에 3을 써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3하고 7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있던 녀석을 이렇게 적으면 돼. 거꾸로.
그럼 여기다 얼마를 적고? 7을 적고 여기다가 마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즉 멀리 있는 녀석끼리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7을 곱하고 여기다가 마3을 곱했고 여기다가 8을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요. 얘가 5분의 마이너스 얘가 지금 얼마냐? 14에다가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9니까 얘가 5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죠? 얘는 5분의 16에서 6을 빼니까 얘가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전피는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1,2요. 그리고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잖아. 1대2. 그럼 1대2로 외분이니까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1-2, 1-2. 즉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1-2, 1-2. 외분점은 마이너스예요. 1-2, 1-2 이렇게 쓰고 마찬가지 서로 멀리 있는 녀석끼리 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얼마를 쓰면 7을 쓰고 마이너스 3을 쓰고 곱하기 여기다가 8을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쓰고 그럼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걸 거고 마이너스 1분의 7에다가 하니까 13 마이너스 1분의 얼마니? 12 그래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선분 PQ의 중점이네 중점. 그럼 선분 PQ의 중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1대1 내분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1대1 내분점을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니까 중점은 그냥 이런 거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중점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마이너스 12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0 나누기.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중점에 잡혀온 거야. 그 두 녀석을 뭐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요 한 문제로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중점이라는 녀석을 다 공부할 수 있었네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얘가 지금 유형 몇 번이었니? 10번? 언제 다 해? 그죠? 선분의 내분점의 활용. 얘도 마찬가지 봐봐. 얘하고 얘를 이은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 위에 있다고? 이거 위에 있다고. 뭐뭐 위에 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4고 B라는 녀석이 2,A가 있으니까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여기다가 2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A를, 여기다가 4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합시다. 3분의 3, 얘는 3분의 2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1,3분의 2A 플러스 4가 되는 건데 얘가 누구 위에 있어? 요거 위에 있어. 대입하면 성립해. 맞죠? 그래서 3분의 2A 플러스 4는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9가 될 거고요. A는 2분의 5다.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어려운 거 있니, 세아야? 세연이 어려운 거 있어? 지성이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선생님 저 몰라서 못 풀어 이러면 어차피 너 오늘 집에 못 가잖아. 자, 봅시다. 선분의 외분점의 활용. 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얘하고 얘를 외분하는 점을 구하면 그 녀석의 좌표가 이거하고 이거니까 외분점의 x좌표가 1이 마이너스 1이고 외분점의 y좌표가 7이다 마이너스 7이다라고 놓고 그냥 방정식 풀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요거는 패스. 요건 패스. 그럼 너희가 구해보도록 하세요. 외분점. 자, 선분의 연장선 위에 등식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 구하기 넘어갑시다. 자, 봐봐.
AB를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누구 위에 있다고?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선분 AB 위에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선분 AB 위에 있으면 내분점인 거야. 근데 얘는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 있다고? 선분 AB 위에가 아니라 연장선 위에 있대. 연장선. 그럼 이쪽에 연장선이 있을 거고 이쪽에 연장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내분점이란 얘기야? 외분점이란 얘기야? 외분점이란 얘기야. 맞지? 외분점이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잘 봐봐. 내가 너희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게. A 대 B가 만약에 3대 4야. A 대 B가 3대 4야.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비례식 이렇게 불러. 맞니? 그러면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 너희가 하는 게 뭐냐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3B는 4A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랑 나한테 다른 정보를 주는 거니? A 대 B가 3대 4라는 녀석이나 3B가 4A라는 녀석이나 결국은 얘가 내항의 곱이고 얘가 외항의 곱이면 결국 같은 거고 따라서 내가 얘를 4A가 3B라고 놓으면 얘하고 얘는 어차피 같은 식인 거니까 맞잖아.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가? A 대 B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고,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내항의 곱이, 얘가 지금 안쪽에 있으니까 요 녀석이 지금 내항의 곱이 얘가 되려면 3대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B 대 BC는 AB 대 BC는 내항의 곱이니까 3대 외항의 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맞아?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점 B라는 녀석이 B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지? 점 B라는 녀석은 A하고 C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뭐 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성민이 너 팔짱 풀어. 혼난다. 오케이?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외분인 거야.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외분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녀석을 해석해야 돼.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요런 녀석이 나오면 얘를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AB 대 BC는 3대 2. AB 대 BC는 3대 2.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을 보고 B를 두 번 썼네? 그럼 B라는 녀석인데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2라는 녀석 얘기인 거니까 A까지 이르는 거리가 3이고 B까지 이르는 거리가 2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점 B는 A와 C를 AC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점 A하고 점 B는 있는데 점 C는 없잖아. 여기 외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하면 점 P는 없잖아. 그럼 무슨 상관이야? 얘를 그냥 A, B라고 잡으면 되지 이렇게. 점 C라고 넣고. 맞지? 그럼 내가 점 C라는 녀석을 A, C라고 잡으면 결국 점 B는 A, C를
3대 2로 뭐 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아니다. 점 C의 좌표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점 C의 좌표가. 근데 점 C라는 녀석이 있으면 봐봐. 내가 여기 점 A가 있었고 여기 점 B가 있었어. 이렇게. 근데 점 C라는 녀석의 좌표가 이건데 점 C라는 녀석은 근데 B라는 녀석은 A부터의 거리가 3이고 C까지의 거리가 2인 거잖아. 맞지? 근데 C의 위치가 어디에 위에 있어야 되냐면 C의 위치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질문. C는 여기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C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왜? BC의 길이가 더 짧아야 되거든. BC의 길이가 더 짧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C가 이쪽에 있으면 BC의 길이가 더 길어버리니까 C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C의 위치는 여기 있고 얘가 A, B인 거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나서 다시 봐. 얘가 3대 2래. 얘가 3대 2래. 맞니? 3대 2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이 B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A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될 거고 C의 입장에서 보면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겠지.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점 C의 입장에서 보면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될 거고 B의 입장에서 보면 AC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요 녀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네. 3대 2로 외분하는 점인 거니까. 내분하니까 3 더하기 2. 3 더하기 2, 3 더하기 2가 되는 걸 거고 요 녀석을 내가 2,2라고 부를 거고 요 녀석이 5,8인데 얘하고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 거니까 2하고 A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를? 얘가 3대 2. 이렇게 곱해지니까 여기에다 A를 여기다가 2를 여기다가 B를 여기다가 얼마를? 2를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가 B의 좌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을 내가 계산하게 되면 5분의 4 더하기 3A 4 더하기 3A, 5분의 4 더하기 3B가 될 거고 얘가 5고 그죠? 얘가 8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자, 얘가 5가 되려면 얘가 25가 돼야 될 거고 A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A는 7이 되면 되는 건가? 얘가 8이 되려면 4 더하기 3B가 4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36이 될 테니까 B는 얼마? 12가 되는 거겠죠. B는 12. 따라서 점 C의 좌표는 7,1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존재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줄래? 별표를 하나 쳐줄래? 별표를 하나 쳐주면 이 녀석이 뒤쪽으로 넘어가 이제 얘가 원파트로 넘어가면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 있고 점 C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놨잖아. 맞잖아.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얘가 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해버리는 거야. 뭘 구한다고? AB의 길이를 구해버리는 거지. AB의 길이 얼마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일단 양변을 제곱하면 4 곱하기 AB의 제곱은 9 곱하기 B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냥 양변 제곱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점 AB 사이 거리를 제곱한 거야. 맞죠? 4 곱하기
5에서 얘를 뺀 3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를 뺀 6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녀석은 9 곱하기 BC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거리의 제곱 5-A의 제곱 더하기 8-B의 제곱. 맞지? 그럼 결국 내가 얘를 계산하면 4 곱하기 9 더하기 36은 9 곱하기 5-A의 제곱 더하기 8-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처리해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걸 거고 얘가 5가 돼서 20은 요거 A-5의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원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녀석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더 줘서 A, B에 대한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게 알려준다고. 근데 요 문제가 여기 평면좌표에서 나오면 요 녀석을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요 녀석이 뭘로 나오면 원에서 나오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이렇게. 점 C의 좌표는 점 C의 자치는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는 또 다르게 문제를 풀게 나오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를 안 해놓고 가면 나중에 그 문제하고 이 문제가 헷갈리게 된다고. 그럼 그 두 문제가 헷갈리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는 나오면 틀리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자, 아무튼 여기는 내분점하고 외분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유형 몇 번까지 한 거니? 13번까지. 유형 13번까지 다 풀어갖고 와. 알겠죠?